안녕하세요. 너울의 뉴스룸 진행자 임서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시켜주실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궁금한데요. 네, 지원 대상은 소득 분위가 8구간 이하인 학부생이고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 등의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로는 변동금리가 적용되고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나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등록금 대출은 말 그대로 등록금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등록금 전액과 등록금 일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부만 대출받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자가 계좌를 등록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금액을 인수해서 이제 대출금과 합쳐서 이제 대학교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기숙사비나 대외 활동비 그리고 졸업 앨범비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각각 150만원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상환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출이 실행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환 방식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 상환에 대해 알려드리면 자발적 상환의 경우는 대출 중도 상환과 자동 이체 상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 중도 상환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갖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하고요. 갚을 금액을 입력해서 상환하는 일회성 상환 방식입니다. 자동 이체 상환은 매달 상환하는 방법으로 금액, 계좌, 횟수 등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에 상환하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혹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채무자도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신고 의무는 채무자 신고, 해외 이주자 신고 의무, 해외 유학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해당하시는 신고 의무를 찾아서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주제를 돌려서 장기 미성환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상 장기 미성환자에 대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장기 미성환자는 크게 졸업 기준과 상환 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퇴, 재적 등과 같은 학업 중단을 포함해서 졸업 후 3년 이내에 경과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가 졸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상환 기준의 경우에는 졸업 후 상환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 미성환 해당일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장기 미상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생의 경우에는 유예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3년 이내에 어떻게든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하며 3년 동안의 상환액이 장기 미상환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이면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처리하듯 장기 미성환자에 관한 업무는 어떤 기관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찝어주셨는데요. 장기 미성환자의 경우 한 기관이 아니라 두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단과 국세청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돈을 빌렸다가 갚는 형식이니 재단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찝어주세요. 네. 우선 국세청이라는 단어가 정말 무섭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해당 일자의 대출 원리금 5% 이상을 상환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홍보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상자는 국세청의 통보로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깔끔하고 빠른 진행 감사합니다. 그럼 아쉽게도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국세청 통보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 이후에는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산 투자요? 네네. 해당 장기 미상환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산 조사를 진행한 후에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선 재산 조사 후에 장기 미상환자의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상한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 상한액 납부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 인정액이 상한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한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재산 조사 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네. 재산 조사 전에 상환할 때에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 다시 한번 들어도 정말 무서운 단어네요.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 한마디 더 들어보고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산 조사에도 불구하고 미납부할 때에는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님이 알려주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도 용어도 많이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꼭 각자 들어가셔서 꼭 참조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울 뉴스룸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나은 정보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너울 뉴스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